2022년 고1 모공 독서지문 저작권법에 대해서 할게. 첫 번째 문단.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이렇게 저작권법이 어디에 뭐가 나왔고 이렇게 나오지, 그지? 여기서 저작물이 뭐냐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중요한 건 저작물은요, 창작물이라는 거야. 창작물.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창작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저작물은 뭐가 있어야 된다?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창작성이란 무엇이냐?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는 거 아니야.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거 아니라. 이런 거 있지. 뭐가 A는 아니다, B. 이런 거 있잖아. 시험 포인트야. A는 아니라 B. 창작성이라는 거 우리 생각하면 정말 아직까지 본 거 없는 거, 새로운 거,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치? 이런 거 아니야. 예술적으로 수준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무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한다. 그러니까 창작성이라는 거 그냥 예술성 높고 정말 기발한 새로운 거 이거 아니고요. 남 거 안 뺏기고 각자 개성을 담으면 그게 창작물이라는 거야. 우연히 우리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우연히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이게 베끼지 않았어. 그리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문단. 저작권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창작한 게 2차적 저작물이야. 그러면 소설이 있으면 소설 갖고 원작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 그럼 2차 저작물이지. 우리가 노래 가사가 외국에 노래가 있어. 그 노래를 번역했어. 그러면 번역했으면 뭐가 2차 저작물이 되는 거지, 그지? 2차적 저작물이 되고요.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원저작물하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2차적 저작물은 첫 번째 원저작물을 기초해야 된다는 거야. 원저작물을 기초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요,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야,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설을 기초로 한 이제 이게 뭐가 되니? 원저작물이 되겠지. 네, 원저작물이고, 기초로 하는 영화는 그럼 뭐가 되겠니? 2차적 저작물. 자,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뭐 했니?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야 되고, 그리고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그지? 영화의 사건 구성과 전개, 등장인물 등의 교차 등의 소설과 뭐 해야 된다?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원저작물이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정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하여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데 사회 통념상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정 정감을 가해야 되는 거야. 새롭다고 느껴지긴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해 볼게.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야 되고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이 일반적이란 소리고, 일반적으로 이거 수정 정감해가지고 새로운 창작물이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비슷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근대 소설을
현대 표기보로 맞도록 수정한 것은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가까운 것으로 2차적 저작물 안 된다. 그냥 단순히 이거 있잖아. 옛날의 걸 그대로 안 떠놓고 지금의 말로 바꾼 정도면 이거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는 거야. 복제물 수준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반면 소스를 원저작물로 하여 이를 소스를 갖다가 각색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 각색했잖아, 그지? 그러면 수정이 들어간 거지, 그지? 이렇게 영화로 제작한다면 이거는 2차적 저작물이 되고요. 세 번째 문단. 만약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 중요한 건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지 2차적 저작물인데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러면 2차적 저작물일까 아닐까? 아니라 그랬지. 이 실질적 유사성이 중요하다고. 이것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거, 독립 저작물로 인정되는 거야.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 구별하는 거. 구별 기준이 뭐냐면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는지가 이제 이게 2차적 저작물하고 독립 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인 거야. 시장적 경쟁 관계가 그럼 뭐야? 그거는 어떤 저작물을 구매할 때 원 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 자, 어떤 저작물을 구매할 때 원 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시장적 경쟁 관계인데 이는 구매한 저작물이 원 저작물을 대체한다는 것이야. 유사하니까. 일반적으로 2차적 저작물은 이런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는 거지. 왜요? 유사하니까 원저작물이 있고 2차적 저작물이 있으면 2차적 저작물이 나오면서 원저작물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유사하니까 하나만 보는 거야. 그래서 시장적 경쟁 관계가 있는 거고 독립 저작물은 전혀 새로운 거지. 그러니까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지 않는 거지. 그지? 독립적 저작물은요.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없다. 이러는 거지. 그지? 두 번째 이제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하는 거야. 나는 첫 번째 문단 저작권이 나왔어요.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야.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집합으로 나누면요. 뭘로 나눌 수 있냐면 저작 인격권하고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저작 인격권하고 저작 재산권을 분류해서 다시 설명했다. 그러면 저작 인격권하고 저작 재산권을 우리가 나누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야겠지. 그지? 저작 인격권은 뭐냐면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권리고 이건 누구만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있으며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없어. 저작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하면 소멸이야. 왜? 저작자만 가지잖아. 그치? 자,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도 유족 등이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유족들이 양도를 받을 수는 없어. 근데 이 저작 인격권이 침해당했다. 그러면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살아있었다면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저작 인격권은 누구만 가진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지고 양도 안 돼요. 사망하면 소멸이에요. 소멸인데 근데 소멸했는데 만일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만한 그런 요소가 생겼어. 그러면 이 유족들이 뭐 할 수는 있다고? 훼손했다 그러면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취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와 달리다, 그지? 이와 달리. 이거 중요하지, 그지? 이와 달리. 차이점 봐야지, 그지? 저작 재산권은요, 딱 봐도 뭐니? 이익이겠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이야. 여기는요, 양도 가능합니다. 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양도도요, 전체 양도도 되고요.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어요.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작권 침해 사안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로. 자, 중요한 거. 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 뭐와 관련이 있다? 저작재산권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그죠?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도 관련되어 있다. 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뭐야? 저작재산권에 해당되는 거야. 저작권법 제22조, 여기도 법률이 나왔네. 왜냐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다. 2차적 저작물, 그러니까 소설을 쓴 사람이 이 소설을 갖다가 영화로 각색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갖는다? 소설을 쓴 그 작가가 갖는 거야. 이건 양도를 할 수 있지, 그지? 왜? 저작재산권이니까.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저작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양도가 어떻다? 가능하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 작성할 권리는 누가 갖는다? 원저작자가 갖는 거고, 누군가가 만일 원저작물의 저작자, 즉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이요, 원저작물에 의하여 그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거야. 누구만 있는데 원저작자한테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허락도 없이 했어. 그러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거야. 근데 이제 잘 보자. 세 번째 문단 보면 또 새로운 법률이 나오는데요. 저작권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는 거야.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하고 달리 원저작물 따로, 2차적 저작물 따로. 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데 아까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갖는다 했지. 근데 원저작자의 허락도 없이 만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지. 작성권을 침해한 건 맞아. 침해했지만, 자, 원저작자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도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이 저작물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원래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 원저작자에게 있는데 누가 허락도 없이 새롭게 유사한 거 2차적 저작물 만들었어. 근데 그 저작물은 그래, 그거는 저작권 인정해주면 그럼 다 하게? 다 했잖아. 허락 안 받고 다 하게?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자, 즉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받아도 일단은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과 별개로 권리로서 저작권을 보호받는다 그랬지.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하겠지. 그럼 뭔가 또 있겠지, 그치? 4문단이 되네. 4문단. 다만 나왔잖아.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저작자의 권리를 당연히 침해한 거지. 그러므로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이건 만들고 개별적으로 저작권 인정되기까지는 했어. 그런데 원저작자가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사용 못하도록 해주세요. 만일 영화 대본으로 각색했다면 저 영화 대본
영화 못 만들게 해주세요. 출판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검작은 아니면 내 거 갖고 네가 무단으로 뺏겼지? 그럼 손해배상 해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야. 등 권리침해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원저작자에게 원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고, 만일 이거는 양도를 할 수 있지, 그지?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원저작물을 기초해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기반하여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소설 얘기한 거야. 소설은요, 원저작물이 되겠지. 얘는 소설은 원저작물이고, 각색한 2차 저작물이 영화, 이게 2차 저작물이고, 그리고 이걸 또 각색해가지고 또 다른 2차적 저작물, 연극을 만들었어. 연극을 제작했다고 하면 연극이 소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극을 제작한 사람은 누구한테? 소설 만든 사람한테도, 영화를 만든 사람한테도, 소설과 영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허락을 받아야지 이제 나중에 뭐 소송에 걸린다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 거야.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저작권법에 대해서 얘기했어. 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